오늘은 준비한 게 보건 행정이고 이 작은 범위인데 문제 낼 게 되게 많고 좀 비틀어내면은 우르르 틀리기 쉬운 과목이에요.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인데 우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 해가지고 줄여서 이하동특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의료 취약지에 세운 기관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중앙행정조직에 우리가 총 5개가 있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랑 행정안전부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근데 얘네가 되게 특이한 게 지방보건조직이 어쨌든 중앙에 속해 있지만 특히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지만 명령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원적 행정구조라는 이런 특이한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건소 아래 보건지소, 보건지소 안에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보건진료소가 워낙 특이하잖아요. 다들 지역보건법에 뭐 시군구, 읍면에 하나씩인데 이 보건진료소는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농특법 적용되고 특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간호사, 조산사 출신의 그런 특이한 공무원이 있다. 좀 약간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처럼 간단한 처방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직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보건진료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풀어볼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제도적인 거여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쨌든 1차 보건의료 이러면서 누구한테나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자. 예방 위주의 건강을 다 챙기자. 뭐 이런 식으로 1차 보건의료를 외치고 있는데 그 전략으로 포웨이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가능성 이게 4가지 포웨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시가 나올 수 있어요. 병원에 가려면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섬에 살다 보니까 배 타고 병원 한번 가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드네요. 섬 사람들은 접근성이 좀 지금은 제한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주고 다음 중 포웨이 전략이 중에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예시를 주려고 포웨이가 뭔지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보기만 이렇게 띡 주고 다음 중 어떤 것인지 보기에서 고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접근성인지 수용 가능성인지 주민 참여, 지불 가능성 이런 거 봐줘야 되고요. 가끔 헷갈리는 보기 중에 1차 보건이 워낙 누구한테나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자 이러다 보니까 무료로 치료한다, 공짜로 치료한다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주민이 쉽게 받아들이고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를 제공하는 거지 무료 치료, 무료 봉사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보기에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다르고 아다르죠. 주민들이 쉽게 의료비 부담 안 가게 받는 거랑 공짜 봉사 치료랑은 다른 거예요. 보기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다음 3번 풀어볼게요. 이건 객관식이네요. 말장난이 섞여 있습니다. WHO에서 워낙 1차 보건의료, 기본적인 의료 개념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죠. 한번 볼게요. 이게 1차 보건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의료예요. 특수한 질병이 아니라 특수한 질병이라는 거는 희귀병이잖아요. 이런 희귀병은 대학병원 가야죠. 그냥 누구나 건강하게 그냥 기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고 최고의 의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최저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기본 의료 수준인데 이게 얼핏 보기로 넘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최고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하자. 그러니까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만 제공해서 누구나 건강하게 하자. 이게 1차 보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돈을 때려받고 무조건 자원을 투여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면 좋은 거죠. 예방이 중요해요. 1차 보건은 아프기 전에 우리가 아픈 걸 빨리 예방을 해야 치료하는데 돈을 투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중시하지 치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4번 보기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전문 인력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네,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1차 보건의 의료사업 대상자가 누구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래도 1차 보건은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주민이 참가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중 1차 의료보건기관이 아닌 것은? 1번과 3번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태 풀어본 게 1차 의료보건이었잖아요. 1차 의료보건. 그래서 1차 의료보건인데 여기서는 말하는 1차 의료보건기관이라는 것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1차, 2차, 3차 요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1차의 의료보건기관은 우리 흔하게 만나는 의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요런 겁니다. 그래서 2차라 하면은 병원자 들어간 거죠.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뭐 요런 거. 그리고 3차는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이죠. 그러니 우리 1차적으로 처음 만나는 보건의료기관이 어디냐 하면은 의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뭐 이런 거죠. 치과의원, 한의원. 그쵸? 그래서 1, 2번이 1차고 치과병원은 2차 병원이죠. 그리고 3차는 대학병원.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태 1차 보건의 중요성, 1차 보건이란 이런 거만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간간히 좀 틀리실 것 같아서 냈고요. 요거 헷갈리기 쉽겠죠? 행위별수까지에 대한 건데 OX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사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OX 답해주시면 돼요. 만장일치로 다 X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성이 올라가죠. 의사는 어떻게든 행위하는 대로 돈이 나오니까 불필요한 것부터 어쨌든 다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료비 올라가죠. 2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2번도 가능하면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죠. 행위하는 대로 돈 나오니까. 한 번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일정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는 우리가 총액계약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포괄수가제랑 헷갈려 하세요. 그쵸? 포괄과 총액이 헷갈릴 수 있어요. 포괄도 퉁치자고요. 총액도 얼마 비용에서 퉁치자 맞아요. 그리고 둘 다 과잉진료 방지 예방하는 거죠. 왜냐면 비용을 우리가 퉁치자 하는 거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 총액계약제는 그냥 퉁치자고요. 포괄수가제는 딱 7개 질환, 얘에 한해서만 여기 7개 질환에서만 우리가 퉁치자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7개 질환에 관해서 비용을 퉁치자 하면은 포괄수가제. 근데 그냥 비용만 정해놓고 하자? 이러면 총액이에요. 그래서 요거죠. 제왕절개, 편도수술, 수정체 수술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 진료비를 정해놓고 퉁치자. 그쵸? 포괄수가제죠. 그러면 이제 포괄수가제랑 그 총액계약제 그거 좀 덜 헷갈리겠죠? 보수지불 체계가 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이거 두 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상반관계죠. 행위별수가제가 의료비 올리고 대신에 의료 서비스는 최고겠죠. 하는 대로 돈이 되니까. 근데 포괄수가제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7개만 제한한 거. 그래서 요렇게 요 표 한번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한번 서머리 보고 갈까요? 여기가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해서는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국민들을 어쨌든 책임진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국민이 없게끔 어쨌든 국가가 최저생활을 그러니까 최고생활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장난 나오기 쉽겠죠. 그냥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진짜 럭셔리하게 명품백 사주고 막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과 먹을 거, 의식주, 의료 이런 거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그러면 경제와 재분배, 사회 통합. 왜냐면 부자와 극빈층이 이렇게 갈리면 이것도 되게 사회 분란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가 어쨌든 컨트롤 하겠다라는 게 사회 보장입니다. 사회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보장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요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한 그룹. 이래서 여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예시를 주고 각각의 내용이 뭐에 대한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사회보험은 특징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누구나 가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쨌든 강제성을 띠고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인데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가입 못해요. 국민은 국민인데 돈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종류도 산재, 연금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요양보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는 이런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월급 명세서에서 뜯어가고 있죠. 그래서 구분구질 해가지고 무슨 항목에 의해서 뜯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 건강보험을 좀 더 뜯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뜯어서 보다 보면 모든 국민이 가입이 되긴 되는데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요. 직장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직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강제적으로 가입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률제로 정해져가지고 내 연봉 1억이야. 내 연봉이 1억이면 넌 많이 버네? 그래, 너는 보험료도 돈 많이 버니까 5천만 원을 내가 뜯어갈 거야 라고 해요. 근데 나는 연봉이 1,500밖에 안 돼. 1,500밖에 안 돼. 너는 소득이 낮네? 그러면 보험료 얘보다는 적게 버니까 뭐 한 3만 원만 떼갈게. 이런 식으로 소득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률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률제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혜택은 똑같아요. 보험료 5천만 원 낸 사람이나 3만 원 낸 사람이나 병원에 가면은 똑같이 진료비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내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나라에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지불한다고 해서 제3자 지불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은 공공부조예요. 여기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국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초생활보장으로 소득보장해주고요. 의료급여가 있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건강에서 해결하지만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의료급여제도가 있죠. 1종과 2종에 따라서 조금 부담금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 정부랑 민간이랑 모아서 좀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 한부모 가정 뭐 이런 지원 등 이런 건데 어쨌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은근 문제를 풀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이거는 1, 2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유롭게 가입 해제가 되고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1번은 쉽게 푸셨는데 2번에는 현재 오답이 많네요. 2번이 말장난이에요. 볼게요. 우리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고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내냐 못 내냐 이걸로 갈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험 자유롭게 가입 해제 안 돼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 맞는데 그 국민 중에서 보험료를 못 내면은 공공부조입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기 잘 보셔야 돼요. 아까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워밍업이었고 이런 거 보기에 나오면 헷갈리실 거예요. 모든 국민은 어디서 봤는데 그쵸? 보긴 봤죠. 자, 다음 문제도 헷갈릴 거예요. 건강 또는 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 올라갔죠? 답도 막 갈리고 있어요. 이거 어렵죠? 자, 그러면 답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요거 구분해서 잘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사회보험이었어요.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이러면 여기에 없는 거 골라주면 돼요. 산재, 연금, 고용, 요양보험 아닌 거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쉽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사회보험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네, 기초생활보조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죠. 이렇게 해서 많이 낚이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쵸? 연금도 사회보험이죠. 국민연금 있죠?
소득이랑 건강이랑 같이 보장하는 그런 거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보면 산재가 있어요. 산재는 사회보험에 속해 있지만 산재가 좀 특이하죠. 산재는 건강도 챙겨주고요. 의료도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돈도 챙겨줍니다. 그래서 산재가 좀 특이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다현님처럼 건강과 소득을 모두 보장하는 이걸 찾는다 이러면 산재보험이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사회보험이 아닌 거 그렇게 했으니까 요게 더 중요하죠. 다음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겁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거예요. 옳은 거, 맞는 거, 아닌 거 요거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을 책임지겠다 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3개를 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사회보험이죠.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죠. 근데 실손보험은 민간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 요거 그룹돼 있는 거 요 예시죠. 요 공공부조 예시, 사회보험 예시 요거를 머릿속에 잘 놓고 있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 볼게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 많았죠. 연금보험 있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었고 산재 있었고 건강보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하필이면 소득과 의료 둘 다 되는 거 그쵸? 산재 요건 쉬웠어요.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 함정 문제입니다. 이거 큰 거에서 한번 볼게요. 요 작은 요거 한 페이지긴 한데 여기서 진짜 시험 문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안에 우리가 사회보험이 있죠? 그리고 사회보험 안에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요거는 노인간호랑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인요양보험이랑도 겹치고요. 이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이런 게 있는데 복지시설과 요양보험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를 제공하는 것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뭔가 집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노인한테 의료를 제공한다 하면 대부분 요양자가 붙어요. 일명 요양원들이죠. 그래서 요양원인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좀 더 작은 거.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은 좀 커다란 요양원이죠. 근데 요양병원은 우리 아까 요거죠. 2차 의료기관이죠. 아예 다른 거죠. 여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우리가 노인 의료복지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요게 들어가지만 이제 요거는 커다란 요양원, 요거는 조그만 작은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주의를 써놨죠. 요양병원은 노인복지가 아니라 의료기관입니다. 네, 국시 답은 하나예요. 제가 이거는 좀 낫기나 안 낫기나 해서 답을 2개 해봤어요. 왜냐면 진짜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은 고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요양병원이 아니다. 요건 2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큰 요양원, 작은 요양원. 그쵸? 이제 넘어갈게요. 요양자 들어가니까 헷갈리기 쉬워서 요거 한번 낚아봤어요. 그리고 답도 일부러 2개 넣어서 더 낚아봤어요. 사회보험 안에 국민건강보험제도 있었죠? 얘는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정액제로 의료를 보장하여 소득 재분배가 있다? 이것도 오늘 많이 낚이시네요. 정액제 아니고 정률제죠. 제가 아까 여기서 정률제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퍼센트로 정해져서 내가 연봉이 1억이야. 넌 돈 많이 벌어. 많이 버니까 1억 이상은 5천만 원대. 근데 나 연봉 1,500밖에 못 벌어. 하면 넌 돈 못 버니까 한 3만 원만 내. 그래서 우리 퍼센트로 정률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제가 정률제라고 했지 정액제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정률제로 소득에 맞게 떼가다 보니까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는 했어요. 답 X입니다. 정액제 아니고 정률제예요. 그쵸? 자, 이것도 OX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그쵸? 이거는 모두 다 X 잘 골라주셨어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공공부조죠. 그리고 하다못해 의료급여 사업이라 하더라도 1종은 100%인데 2종은 자기부담금 있죠.
우리가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세금조차 아니죠. 우리 보험비, 사회보험비 내고 있죠.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떼가고 있죠. 그리고 자기부담금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X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죠.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제공된다. 건강보험은 따로 있고 산재보험은 또 산재보험대로 따로 우리 돈 떼가죠. 월급 명세에서 보면 산재보험 얼마, 건강보험 얼마 이렇게 떼가죠. 구분고지가 돼 있죠. 그래서 산재는 산재 비용에서 따로 처리를 합니다. 돈은 뭉태기로 떼가지만 우리 월급 명세에서 보면은 뭐 얼마 이렇게 구분고지 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운영한다. 그쵸? 1차, 2차, 3차 이거는 아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요 얘기였죠. 국민건강보험은 그럼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돼요.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나눠지죠? 일단 답은 X인데 이게 왜 X인지를 알아야죠. 그쵸? 지역하고 직장가입자로 나눠지죠. 회사 다니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그냥 집에 있으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다면 사회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요게 보기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라도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게 사회보험이죠. 이거 면제받으려면 아예 빈민으로 구분이 돼서 공공부조로 넘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빈민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왜냐면 난 그냥 집에 있는데 강남 대치동에서 건물주예요. 그러면 지역가입자죠. 소득이 있으면은 지역으로라도 가져갑니다. 안 받으려면 아예 빈민으로 들어가서 나라가 세금으로 구조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요거 함정 문제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역건강보험으로 가입한다. 그쵸? 농어촌에 거주한다고가 아니라 회사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원은 어쨌든 직장에서 돈 벌잖아요. 그래서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지불하긴 하지만 자기부담금도 지불을 한다.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이제 불필요한 의료를 방지하고, 그쵸? 그냥 손가락 조금 베었는데 병원 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 불필요한 의료비 방지를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일부 부담을 하죠. 이유도 아셔야 돼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방지를 위해서 내 부담금이 있어요. 보험료를 낸 비율에 따라서 혜택을 다르게 줍니다. 맞나요? 그쵸? 정률제로 보험료는 차등 부과, 내 소득 분위에 따라서 퍼센트로 차등 부과가 되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균등 수위를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하고 사회의 격차 이런 걸 좀 없애주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요양비나 출산비, 보조기구 구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현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요 문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현물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제3자 지불제로 우리 병원 가고 하면은 건강진단하고 이러면 나라에서 돈을 내고 우리는 자기부담금만 내죠. 그리고 이제 현금급여라고 해서 드물게 요양비나 출산비, 보조기구, 뭐 안경비 이런 거 내주긴 해요. 건강보험 제도 통해서. 이거 오 맞아요.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단 현물급여라고 해서 제3자가 지불을 해줘요. 나라에서 돈을 내주죠. 요양급여는 우리 병원비 내면은 자기 부담금 빼놓고 국가가 나머지 돈 채워주고, 우리 건강진단 받는 것도 다 돈인데 나라에서 그거 다 돈 대주잖아요. 그걸 현물이라고 하는데 드물게 현금도 지불을 해요. 그래서 출산하거나 요양비, 뭐 보조기구, 뭐 그런 거, 휠체어 이런 거 구매하면은 실제로 구매하라고 현금을 주긴 합니다. 현물과 현금급여 이런 게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아무래도 노인복지, 뭐 노인 쪽이랑도 관련이 있고 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에도 요는 단골 문제예요. 거기는 오히려 현물급여의 종류, 현금급여의 종류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많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오히려 허를 치고 최상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어쨌든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부터 건강보험, 의료보장, 공공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다 모든 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얘네들 다 합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개념이 사회보장이죠. 이 사회보장 안에 우리가 사회보험이든 공공구조든 사회복지 서비스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도 알고 부분적인 특징도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문제 없나? 이제 문제 없는데요? 이제 다 풀었나봐요. 보건행정이 워낙 양이 적어요. 아마 요점 정리로 아마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장 반? 총 3쪽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서 왜 틀렸는지 보시면 보건행정 부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